이제 직업 상담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직업 전직을 가진 사람들이 방문을 할 텐데 그 내담자에 따라서 컨설팅을 하는 어떤 상담 기술이나 방법들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속인들도 오는 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도 한다고 얘기를 저 들었는데요. 사실 서비스 교육 같은 거, CS 교육이라고 하죠. 고객들 만족시키는 교육도 이 고객들의 성향에 따라서 하라고 교육을 많이 시키고요. 부부 갈등도 어때요? 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애니어그램 같은 것도 MBTI나 TA, 교류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 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상대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이 달라지는 기술이나 그거에서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이거든요. 저도 하다 보니까 이런 직업 상담을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단어들을 굉장히 자주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코칭, 멘토링, 카운슬링, 컨설팅. 이게 굉장히 다양해서 이걸 조금 더 성향에 맞춰서 구분하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표로 만들면 어떨까, 구조화를 시키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만든 게 지금 앞에 보고 계신 건데요. 내담자가 편한 변화를 하기 위해서 우선 그 내담자가 갖고 온 호소 문제가, 그러니까 상담자를 찾아온 문제가 보이는 문제냐, 보이지 않는 문제냐, 이것부터 일단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담자의 성격이 자기가 말하는 걸 좋아하는, 그러니까 공감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말했을 때 맞장구를 잘 쳐주는, 공감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수용적인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이렇게 딱 답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성향에 따라서 저는 그 상담 기법을 4가지를 달리 했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 계신 게, 보이는 문제를 갖고 왔는데 지시적 해결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컨설팅을 해주면 돼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컨설팅을 많이 보는 게 뭐예요? 부동산 컨설팅, 재테크 컨설팅. 이건 내가 보이는 문제잖아요. 저 집을 구하고 싶어요. 저는 차를 사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돈을 이렇게 저축을 해서 노후를 대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딱딱 정보를 주고 정보에 맞춰서 진단을 내리죠. 병원 갔을 때 의사가 해주는 게 컨설팅이죠. 자, 열 잴게요. 하세요. 자, 이렇게 하세요. 자, 이제 진단, 이래서 아프신 거예요. 이렇게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약 드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컨설팅이에요. 입시도 컨설팅이지. 그렇죠? 입시도 컨설팅이죠. 그러니까 보통 진단에서 결과 나온 건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가 이미 정보를 다 찾았고요. 이분들은 대충 직업 목표도 분명하고요. 뭘 하고 싶은지도 확실해요. 그리고 나한테 뭐만 주면 돼? 정보만 주면 돼. 진단과 정보만 필요해. 그러면 일단 컨설턴트 역할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가 공감적. 그러니까 보이는 문제는 맞는데 이분이 자꾸 자기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들어주길 바라고 수용해 주길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코칭이에요. 이건 코칭이라고 해요. 코칭은 답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툭툭 질문을 좀 던지면서 목표를 스스로 설정해 나가고, 물론 코칭에서도 컨설팅 같은 코칭이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이게 코칭이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요? 직업 상담을 할 때 질문을 던지면서 힘드셨겠네요. 그런 정보까지 찾으셨네요. 대단하신데요. 이렇게 해서 맞장구만 좀 쳐주시면서 필요한 정보만 톡톡 몇 개 던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코칭에서 컨설팅과 다른 건 뭐냐면, 컨설팅은 이 사람이 하든 안 하든 크게 관심이 없어요.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의사가 진단 내려놓고 처방해놓고 이 사람이 다음 주에 오라고 해서 오든 안 오든 다시 전화 안 하잖아요. 근데 코칭은 중요한 게 여기에 있어요. 코칭은 이 사람이 해낼 수 있을 만큼만 줘야 돼요. 이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게 되게 아는 게 많아. 입사지원서 이렇게 쓰면 안 돼. 근데 이 친구가 입사지원서 처음 써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 정도는 써야 돼. 이 사람은 그러면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코칭에서 중요한 건 할 수 있는 만큼에서 10% 더 정도. 컨설팅은 어때요? 이게 답이야. 여기까지 와. 다음에 여기까지 와서 만나자? 이러면 컨설팅이고, 코칭은 어때요? 계속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요만큼까지만 하시고요. 다음에, 그래서 코칭은 좀 장기적으로 만날 때 효과가 크고요. 컨설팅은 언제 효과가 커요? 단회. 한 번에 딱, 자, 만났지. 자, 여기까지야. 다음에 와. 성공 취업 바래. 이러고 가면 돼요. 코칭과 컨설팅 다르죠. 멘토링은 뭐냐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 거예요. 심리적 문제도 있고, 재정적 문제도 있고, 자존감 문제나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지시적인 걸 좋아해요. 이러면 멘토링을 하는 거예요. 멘토링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지속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고 수직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분들하고 저 멘토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수직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제가 그 되게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개입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서로 신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술을 같이 많이 마시거나 이제 뭐 이래야 되겠죠. 농담인데 안 웃으시니까 뻔뻔하네요. 어쨌든 멘토링은 중요한 게 지속적 만남과 그 다음에 서로의 신뢰 관계가 계속적으로 있어서 보이지 않는 종합적 문제까지 포함한 걸 멘토링이라고 하고요. 공감적 해결과 보이지 않는 문제, 이걸 우리가 보통 상담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카운슬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운슬링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공감을 통해 가지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스스로가 새로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봐주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코칭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담자에 대해서 크게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담자가 컨설팅을 원하는 것인지, 코칭에 맞는 사람인지, 멘토링에 맞는 사람인지, 카운슬링에 맞는 사람인지. 가끔은요, 직업 상담하다 보면 이게 직업 상담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심리 상담이 먼저 끝나야지 직업 상담이 가능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구분을 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직업 상담사가 되고 나서 이제 좀 더 전문가로 성장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이거는 좀, 제 책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책이 있으시면요. 제가 좀, 시청자분들은 그냥 제가 읽어드리는 거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122쪽에 있어요. 122쪽에, 제가 직업 상담사 1인 브랜드 구축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해놓은 게 있는데, 122쪽에 첫 번째 123쪽 보시면 빨간색 글씨로 제 소제목이 있죠? 이루고 싶은 이미지를 그립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은 사람이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성장해서 어떤 일을 해나가고 있는지를 상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상상을 먼저 하시라는 거죠. 저는 틈만 나면 제가 하고 싶은 게 50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30대로 보이지만 지금 40대거든요. 그래서 50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비웃는 거죠. 제가 50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TV 방송 MC도 해봤고, 뭐 이런 거, 여러 거 방송 활동을 많이 해봤는데, 정말 방송 활동 조금 하다가 느낀 게 뭐냐면, 라디오 DJ를 하고 싶어요. 그것도 EBS. 이런 데 하고 싶은 꿈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항상 시간이 나거나, 어디 여행 가거나, 아니면 어디 잡생각 같은 거 할 때는, 제가 DJ 하는 모습들을 자꾸 이미지를 그려봐요. 근데 그게 뇌과학에서 밝혀졌더라고요. 저도 이제 알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이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는데 자꾸 꿈을 꾸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스스로 행동을 조금씩 거기에 가깝게 한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루고 싶은 이미지, 상을 그리라는 거죠. 상을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 2단계 뭐예요? 다음 페이지에 있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2단계가 롤 모델을 찾아야 돼요. 그 상에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롤모델도 저는 3명의 롤모델이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죠. 첫 번째가 무슨 롤모델이냐면 첫 번째는 자신의 지식에 관련된 롤모델이죠. 지식의 전문성을 키워줄. 그러니까 내가 뭘 배워야 되는지, 뭐를 더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지식에 대한 롤모델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롤모델이 자기의 이제 인성에 관련된 롤모델이죠. 인품. 제가 여기 인품이라고 했는데, 저 사람은 같이 있으면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그냥 많이 몰라도 저 직업에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마음가짐이 있잖아요. 항상 누구를 품으려고 하고 괜찮아 어떻게 저런 일에도 의연하게 저렇게 대처할까. 그러니까 지식의 롤모델이 있고 인품의 롤모델이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 네트워크 롤모델이에요. 저 사람이 이쪽 분야에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 사람만 알면은 뭔가 소개해주고 저 사람이 알면은 막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롤모델도 그냥 이 사람이 나는 롤모델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지식 롤모델. 한 명은 필요하다. 뭘 배워야 되지 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두 번째, 인품. 저는 인품 배우고 싶다. 세 번째, 네트워크. 그러니까 저는 이 세 롤모델이 저는 있어요. 제 경험상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이 셋 중에 어떤 롤모델이 가장 적합한 사람일까요? 죄송해요. 롤모델 삼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강요하는 것 같아서.
저는 지식 롤모델이 되고 싶어요. 저는 지식 롤모델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품이나 네트워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인품도 별로, 물론 좋아요. 좋은데, 지식의 롤모델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이제 쭉, 이거 좀 많이 넘어가죠. 세 번째 가면 3단계가 126쪽에 있죠. 3단계가 뭐냐면, 온라인에 자신의 공간을 만들고 무료 상담과 기록을 시작하십시오. 자, 이때 주의할 점 얘기할게요. 일단은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땄잖아요. 따고 나서 누구도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 전국에 수많은 직업 상담사가 있고요.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다들. 그럼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온라인 상담을 무료로 시작하시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허세 부리지 마세요. 저는 이게 제일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아는 것처럼. 이거 제 다 경험이에요. 지금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은 다 제 경험인데, 저는 상담을 온라인에서 하긴 했어요. 무료로.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제가 전문가인 것처럼 막 허세 부리거나 그러지 않고요. 제가 찾아서 답을 해줬어요. 그 사람들이 뭐에 감동을 하냐면, 자기가 찾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왜 안 찾아요? 귀찮아서. 너무 잘하시네요. 질문하신 분이. 예, 귀찮아서 안 찾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귀찮음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부동산 정보, 자꾸 제가 부동산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빨리 와닿으니까. 발품 팔면 좀 찾을 수 있죠. 근데 왜 부동산을 왜 찾아가요? 귀찮아서 찾아가요. 귀찮아서. 우리가 할 역할이 뭐예요? 나를 찾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귀찮은 걸 대신에 내가 해줄게.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온라인 직업 상담, 막 진로 상담 해줄 때 선생님의 상담에 감동했어요. 내용에 감동한 게 아니고 그 귀찮음을 대신 해준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찾아서 그러니까 찾기가 계속 찾긴 찾았는데 찾다 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시간을 투자해서 1시간, 2시간 투자해서 찾아서 상담을 해줘요. 제가 예전에 EBS 라디오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실시간 상담이 있고요. 생방송이니까. 실시간 상담도 있고 미리 온 상담도 있어요. 그럼 미리 온 상담들은 제가 다 찾아가지고 알려드려요. 그분들도 찾을 수 있겠죠. 요새 웹 검색 못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더 잘 찾겠죠. 왜? 아는 게 좀 더 많으니까, 그쪽에 있어서.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자신의 공간을 만들고 진로 상담과 무료 상담과 기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에 감동을 하느냐?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하고 자세가 남다른 사람이구나. 위로받을 수 있어서라도 찾아봐요. 내용은 다 알아요. 누가? 내담자가 질문하면서 다 알아요. 지 갈 방향을 다 아는데 질문해요. 왜? 나 위로해줘. 나 좀 어려우니까 네가 나 좀 관심 좀 가져줘. 사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온라인상에서. 그거 해달라는 거죠. 왜?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누구한테 도움돼요? 결국 나한테 도움되는 거예요. 이렇게 글을 쓰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요? 지금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쓰는 게 더 어렵잖아요.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하는 순간 답을 쓰기 위해서 정리하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내 머릿속에 학습이 되는 거죠. 결국 누구를 위한 길이냐? 나 자신을 위한 길이에요. 이 3단계를 거치고 나면 4단계가 이제 128쪽에 있죠. 책을 쓸 수 있도록 칼럼 작성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SNS를 통해서 연재를 시작하십시오. 4단계가 뭐냐면 자신의 칼럼을 쓰는 거예요. 상담 사례에 대한 뭘 쓰냐면 자기가 느낀 점, 배운 점. 그러니까 답을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상담에서 답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내담자가 만족하면 그게 답이에요. 그죠? 내담자가 행복해지는 게 답이지 행복의 답이 어디 있습니까? 빵 하나를 나눠 먹는 게 행복한 사람이 있고, 모 재벌처럼 그 수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서도 부모 자식 간에 싸워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사람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답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칼럼을 쓸 때도 내가 느낀 점을 쓰는 거예요. 짧게. 길게 쓰면 안 읽어요. 왜? 내공이 없으니까요. 내공이 없는 건, 근데 우리가 뭐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냐면 온라인 공간에 그날의 일기처럼 짧게 쓴 나의 소감, 나의 감정, 나의 부족한 점, 이거 쓸 때 사람들은 그 사람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게 왜 나중에 이 4단계가 또 도움이 되냐면 입사지원서에 자기 칼럼과 상담 글을 이력서에다 싹 붙이잖아요. 직업 상담사는 많이 안 뽑아요. 한 번에 100명, 200명 뽑는 공채 보셨어요? 없어요. 한 명 0.5명 뽑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네. 0.5명 뽑을 때도 있어요. 단기 계약직 해가지고 3개월 동안 2명 뽑아가 뭐 이럴 때도 있어요. 누굴 뽑냐면 그건 SNS를 이력서에 놓으면 약간명을 뽑기 때문에 가봐요. 근데 그걸 딱 보잖아. 사람 겸손하고 일에 대한 자세가 참 좋네. 이게 자기소개서보다 훨씬 효과가 커요. 그때 면접 한번 봐야겠다. 경력이 없어도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4단계가 칼럼을 쓰기 시작하고 칼럼은 겸손하게 그리고 느낀 점 중심으로 잘 쓰려고 답을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SNS 통해서 그걸 알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몇 개를 읽다가 저도 이렇게 이게 다 제 얘기예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한 개의 칼럼이 한 어떤 사람들한테 눈에 띄면 그게 퍼나르기 시작해요.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럼을 5개, 6개, 7개 쓰다가 10개, 20개 쓰잖아요. 그중에 한 개 칼럼이 요 마지막 문구 참 멋있다. 그럼 이제 사람들한테 막 퍼나르기 시작하는 거죠. 5번이에요. 5번은 가면 자신의 글을 모으게 되잖아요. 칼럼을 쓰게 되면 이제 1호, 2호, 3호, 4호, 5호 칼럼 있잖아요. 그 글을 모아서 그때 자신의 닉네임 내지는 블로그 이름을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자기 그때 이때 브랜드가 나오는 이 5단계가 돼야지 브랜드는 언제 브랜드가 생겨요? 내용물이 있을 때 브랜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현대자동차, 삼성, SK가 브랜드가 왜 있어요? 내용물이 있으니까 브랜드가 있지 브랜드만 있고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의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온라인상에서 일단 뭔가 생겨야 돼요. 그게 브랜드가 생기면 제목을 정하라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난 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난 어떤 사람은 치료자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난 어떤 대화 상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당신의 이런 양 같은 사람, 당신의 어떤 일을 도와주는 컴퓨터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컬러를 이때 5번에 적는 거죠. 6단계가 가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럼 온라인에서 조금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6단계가 되면 전문가 집단에 합류해서 자신의 색깔과 브랜드를 뭐하라? 중간 평가받는 거예요. 자,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안 잘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내 온라인 글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되려면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전문가 집단에 내가 살짝 발을 들여놔야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내 포지션이 나와요. 즉 내가 내가 생각보다 높은 수준에 와 있네. 내가 중간 단계에 와 있네. 아직 멀었네. 요런 단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생각보다 내가 높았어. 그러면 다행이죠. 더 자신감 있게 할 테니까. 근데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평가를 중간을 받아봤더니 내가 별 볼 일이 없는 거야. 이때 아까 우리 2번째 단계에 있었던 롤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다시 자기 멘토한테 찾아가는 거죠. 아, 제가 전문가 집단에 합류해봐서 보니까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학벌이 안 되네요. 아, 제가 제가 나이가 많네요. 아, 제가 나이가 너무 젊네요. 아니면 제가 아직 이런 공부가 부족하네요. 스킬이 부족하네요. 이때 누가 필요해요? 아까 말했던 지식의 롤모델이나 자기 인품의 롤모델이나 네트워크 롤모델을 찾아가서 롤모델한테 그때 다시 힐링받고 다시 또 자기 단계에 또 충실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중간 점검이 필요해요. 자, 6단계가 마치면 굉장히 길죠? 자, 7단계 가면 이제 GP를 통해서 자신의 브랜드를 녹여내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다시 계속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칼럼을 써놓은 게 있잖아요. 이거를 GP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책을 쓰셔야 돼요. 책을 쓰시는 거죠. 누가 1등 할 1등.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출판사 입장에서는 2,000권 팔리면 그냥 기본을 하는 거고요. 1,000권 팔리면 출판사는 약간 손해예요. 1,000권만 팔려도 근데 자비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1,000권 팔릴 정도 자신감만 있으면 쓰시는 게 좋아요. 그때는 출판사가 출판 경력이 없는 사람한테 책 내자고 하지 않겠죠. 저도 처음 책 낼 때는 굉장히 많은 거절을 당했었어요. 일단은 자기의 샘플 글을 샘플 글들을 잘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시장 조사도 자기가 해야 돼요. 보통 유명한 저술가들은 시장 조사를 다 한 다음에 저술가한테 책 좀 같이 써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데 초짜 집필을 하는 분들은 자기가 시장 조사까지 해가지고 제안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책을 쓰려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7단계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책을 쓰셔야 돼요. 왜? 책을 왜 쓰느냐? 책을 쓰는 건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그 사람의 개인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그 사람의 생각과 색깔과 이걸 만들 수 있는 게 책이고요. 그리고 책을 쓰면은 결정적으로 더 중요한 건 자기가 살아왔던 이 직업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학습 효과가 매우 큰 게 책이에요. 책으로 돈을 못 벌어요. 저도 책 써서 책을 제가 지금까지 8권을 썼는데 그 중에 딱 한 권만 인쇄로서 좀 재미를 봤고요. 나머지는 거의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근데 뭐가 좋아요? 책을 쓰는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책을 쓰고 나면 정리가 돼요.
사람이 논리적인 정리가 되고 사례들이 계속 모아져가지고 자기가 상담할 때나 강의할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정리가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다음 단계, 1단계로 다시 넘어갑니다. 다시 이미지를 또 그리는 거예요. 자, 내가 책을 한 권 썼네? 이제 다음 단계는 뭘 할까? 이게 바로 이제 이런 직업 상담사 개인 브랜드로 자기 개인 역량이